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 개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 지난 2월 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 공격 통해 시작된 이란 전쟁 결국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협의에 도달한 거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중에서도 방산 쪽은 어떨지 키움증권 리스크센터 이한결 선임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좋은 가운데에 사실 이 종전 소식이 이란전 맛 끝나간다. 이게 방산 쪽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했는데 지수 상승폭에 비하면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도 빠지진 않네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종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갈등 국면이 해소가 되는 네. 거다 보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서는 뭐 악재로 받아들이기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 근데 일감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제 종전으로 이제 갈등이 해소되면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도 네.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소모된 무기가 많기도 하고 그 소모된 이제 재고품을 또 쌓아야 되기도 하고 저희 이제 한국 방산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전쟁 이전부터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주 파이프라인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고 있었고 그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좀 발굴되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로 이제 잠깐 뭐 논의가 중단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종전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이제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올해 이런 기대했던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확인이 되는 시기가 하반기에 좀 찾아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방산주들도 다시 우상향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주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가별로 자주 국방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잖아요. 예. 어떤 전망일까요? 우선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중동과 관련돼서 이제 국내 업체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예. 한국항공우주 이제 뭐 넥스원 같은 이제 LIG 이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던 파이프라인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LIG 이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천군 같은 무기 체계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소모됐던 이런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방공망에 대한 이런 재고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이제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시급한 안건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는 이제 좀 빠르게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던 중동 지역의 이런 지상 무기 체계나 항공 무기 체계, 그다음에 뭐 해양 체계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동 외에도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들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쪽 소식과 함께 이제 이런 이제 다른 지역 소식들도 이제 같이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산주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하나 시스템만 하도 이거 뭐 2배, 3배가 순식간에 났다가 이게 또 거의 뭐 후루룩 미끄러지고 한국 항공우주도 작년 말 바짝 해박히면서 바로 한번 오버슈팅 쭉 나더니 이게 또 거의 작년 말 수준으로 왔다가 지금 이제 반등 나오고 해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 연결위원님, 연구원님 방산주를 똑같이 보고 어느 종목이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탱크고 어느 쪽은 뭐 미사일이고 어느 쪽은 자주포고 그죠? 네, 어느 쪽은 맞습니다. 전투기고 네,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마다 수주 네. 파이프라인들 다르고 뭐 수주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현재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수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될지를 좀 따져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좀 가장 유의미한 부분은 이제 LIG 디펜스 이제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예. 천군 같은 경우가 중동에서 이런 이제 뭐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요격용 미사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전쟁에서 좀 증명됐듯이 이런 이제 방공망 체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로템의 전차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자주포나 뭐 천무 같은 네. 무기 체계나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유럽, 뭐 중동 이쪽에서 이제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발굴되는 이제 뉴스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하시는 음. 하나 시스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계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주가 급등락, 이거 잘못 올라타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좀 뭔가 견조한 대장조 느낌이고, 네. 네, 이게 같은 계열사인데 네. 또 하나 시스템은 주가의 급등락이 워낙 출렁이다 보니까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이제 뭐 달라요. 방산 업종이기도 하지만 예. 이제 필리 조선소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 조선 쪽 이제 마스가 쪽과도 연관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있어서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도 이제 뭐 위성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방산 외에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는 이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게 좀 확정이 되고 미국 내에 이런 이제 설비 투자들이 좀 본격화되는 사이클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스페이스 X 상장이 되기도 했고 예. 그래서 국내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사업들이 나오면서 뭐 초소형 쏴 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좀 수주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산 관점에서도 지금 뭐 시스템이 최근에 좀 열심히 좀 개발하고 있는 이제 뭐 청광이라는 이제 드론 요격용 이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미사일 요격보다 레이저 요격이 이제 훨씬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 드론을 잡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저가 무기 체계의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좀 글로벌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광에 대해서도 좀 세계에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수주로 해외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스피어가 보니까 7%대 하락인데 오늘 지금 이 스페이스X 우리 공모주 못 받았다고 그러나요? 이게 지금 우주 항공 ETF 쪽 안 좋죠 지금? 오늘은 조금 밀리는 오늘은 조금 모양이에요. 밀린다. 네. 예. 아니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또 방산 쪽으로 네. 뛰어든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기존에 한 거의 30년 동안 네. 방산 업종에 투자를 거의 안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업종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이 방산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네. 하부 밸류 체인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생산을 위한 공장들도 기존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치면서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국방비를 GDP 5%까지 늘리겠다 하면서 이제 유럽 내 방위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를 계속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이제 방산 업종 내에서 밸류 체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자동차가 좀 침체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 자동차 생산 시설을 아예 방산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이런 무브가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랑은 좀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이제 60년대 이후로 한 30년, 40년간 이 방산 생산 체계를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이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데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유럽은 이제 이 빠르게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방산 업체들의 여력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다른 제조업체들까지도 이런 방산 업종에 좀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한번 혹시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아니 독일 자동차 주가 엉망이네요. 아무래도 네. 야 그러고 보면 현대차 기아는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 지금 뭐 한때 폭스바겐이 독일 증시에서 시총 1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 네, 네. 지금은 찾을 수가 없네. 네. 거기다 지금 뭐가 시총?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 닥스 30에서 닥스 1위는 지멘스네요. 지멘스. 지멘스. 예, 알리안츠가 3위 정도고. 예. 야, 근데 와, 포르쉐 주가도 보니까 1, 2, 3, 4, 5, 4중 바닥이야, 5중 바닥이야. 뭐 장기 차트를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뒤늦게 방산으로 뛰어들면 벤츠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생산 시설, 그러니까 방산 업종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니까 제조업이다 보니까 네. 뭐 기본적인 이제 그런 제조업에서 가져가야 될 그런 숙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방산 업종의 특성상 사실 뭐 자동차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환경적으로 좀 더 거친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쉽게 따라가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뭐 그럼에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뭐 유수한 생산 부지를 굳이 놀리지 않고 이제 방산 업종으로 좀 전환한다는 거에 의의를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돈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각국 정부가 예. 이제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들어오긴 할 건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근데 이제 제 유럽이 얘기는 올라온 속도가 제 빠를 얘기는 거냐? 그렇게 했을 예. 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유럽 쪽으로 팔던 우리 방산업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생산 능력을 올리고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그래도 이제 세월이 걸린다. 30년 정도는 30년. 2030년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예. 그 전에 필요한 무기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납품도 빨리 해줄 수 있고 하는 예. 그런 업체들을 좀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당장에 뭐 유럽 방산 경쟁력이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서서히 오르는 국면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에 침투할 것인가. 그럼 그 네.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 군사위원회에서 1조 달러 규모의 국방 법안이 가결됐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내용이 주요 골자가 그러니까 이제 방산 기업들한테 뭐 주주 환원 말고 재투자해라. 이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 방산 기업이나 뭐 또 조선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게 또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 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예. 소각이라든지 뭐 미국의 기본적인 뭐 특성도 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현금을 굉장히 좀 많이 썼었고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대규모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란 전쟁도 거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방산물자 재고도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채워야 되고 특히 이번에 전쟁 과정에서 좀 많이 부각됐던 게 이게 한 30일, 한 60일 정도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비축물자의 50% 이상을 좀 소모했던 만큼 이 비축물자를 대량으로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업체들에게 너네 이제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현금을 쓰지 말고 캐펙스 투자해서 생산력을 늘려달라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요청인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체계 업체들의 생산 능력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또 네. 부품 업체들도 다 같이 생산 능력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품 업체들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조금씩 이제 생산 능력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 이제 그 속도나 이런 게 아직까지 뭐 만족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품 체계를 뭐 기존에 이제 뭐 한 곳에서만 발주받았다면 뭐 2원화, 3원화 하려는 좀 계획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앞둔 시기에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통해서 이제 부품 공급망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길 연구원님, 지금 요 드론 관련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네. 시켜주십시오. 요즘 현대 전쟁이 보니까 이 드론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사람을 안 죽이고도 뭘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드론으로 인한 공격, 그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또 요격 시스템. 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 막는 쪽이죠. 저희는 이제 막는 쪽을 이제 조금 더 빨리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일단 이제 아직까지 이제 드론의 요격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상황이 돼서 각 국가별로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좀 실험을 하고 있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물을 쏴서 잡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뭐를 쐈어요? 그물을 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물? 네, 그물을 그물, 통해서 이제 예. 그물망으로 이제 예, 그물망으로. 드론을 좀 묶어서 기동을 아하, 못하게 하는 아.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건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기존의 미사일로 이제 요격하려면 가성비가 안 나오고요. 예. 그 더 싼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해외 국가들 보면 저가 요격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이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임시로 이제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뭐 비호복합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도 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만큼 지금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이제 가장 화두인데 이 외에도 이제 뭐 재밍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파 교란을 좀 전파 교란. 활용한다든지 해서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무기 체계가 뚜렷하게 이제 다른 거에 대비해서 뭐 장점이 월등해서 이걸로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대응 체계를 통합한다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실전에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제 사후에 좀 정립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유망한 것들은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뭐 비호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이저 시스템인 청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재밍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저가용 요격 미사일 체계 부분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좀 이제 확인된 체계 같은 경우에는 비호복합이나 청광 같은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청광은 보니까 하늘 천자 빛광자 같으면 대충 뭐 느낌이 오는데 레이저포라면서요. 네, 드론 맞습니다. 요격하는. 예. 비호복합은 뭐예요? 비호복합은 이제 비호라는 장갑차에 장갑차 이제 요격 미사일 체계를 달아서 그걸로 이제 드론을 이제 식별하고 이제 드론이 공격이 날아오면 이제 그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비호복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호는 청광은 이제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예,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까지 이제 매출의 비중이나 이런 게 큰 건 아닌데 뭐 네. 조금씩 이제 매출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나라 방위력 개선비, 이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이제 국방비가 이제 군사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뭐 국방비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국방비 지출을 뭐 GDP의 네. 몇 프로까지 예. 늘려라. 근데 이 국방비도 이제 이걸 쪼개서 보면 전력 운영비랑 이제 방위력 개선비로 나눠지고요. 근데 보통 전력 운영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군대 운용이라든지 뭐 보급이라든지 네네. 이런 이제 전반적인 군 운용에 관련된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비용이 이제 전력 운영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위력 개선비는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무기 체계 획득하는데 많이 예. 사용이 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예. 국방비 내에서도 이 방위력 개선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지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업체들한테는 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재원들이라고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제 방위력 개선비는 뭐 연평균 한 8% 정도 꾸준히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정부에서도 좀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내수 매출,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히 좀 이제 사업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내 매출도 좀 탄탄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될 거다라고 좀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종목 제일 중요한 거. 종목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이미 이 방산 관련한 ETF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ETF로 접근하는 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머리가 덜 아플까요? 한번 그러니까 종목으로 갈까요? ETF도 이제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산업체들의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하다 예.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을 팔로우할 때는 좀 더 이제 세심하게 팔로우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까지 할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하면은 ETF로 대응하는 게 좀 효율적인 편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종목 단위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타픽 같은 경우에는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현대로템 이렇게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I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전쟁에 종전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좀 채워야 되는 이런 방공망과 관련된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매출이나 이제 수익성이 더 성장할 여력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이제 타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라크 전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종전 이후로 좀 다시금 부각이 될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방산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가장 저렴한 만큼 이라크나 페루 전차 사업이 이제 올해 확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 갭을 메꿀 만한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 종목을 좀 타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